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에 있었던 경기 리버풀 대 레이스터 시티 경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이 레이스터 시티 킹파워드 스타디움에 원정을 떠났습니다. 리버풀과 레이스터 시티는 자신들이 자주 사용했던 포메이션,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4-3-3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고요. 레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4-2-3-1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반전에 보여주었던 리버풀의 퍼포먼스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물론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공격 루트를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는데요. 전반전에 보여줬던 다양한 공격 루트 그 중에 세 가지를 뽑아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피르미누인데요. 피르미누가 수비 아주 밑에 지역까지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을 하였고 또 수비에서 공을 빼놔서 다시 전방으로 뿌리는 역할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뛰어졌죠. 항상 피르미누는 공격수 원톱 자리에 있지만은 거의 박투박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경기 전반전에서 피르미누가 박투박 역할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풀백들의 변화입니다. 로버트슨과 아놀드가 예전에는 여기 A존과 D존에서만 오버랩을 했다면은 이번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거는 이 두 명의 풀백들이 하프 스페이스로 이렇게 들어와서 공격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 예전에는 여기 사이드 라인에서 공을 다시 살라에게 받거나 마네에게 받아서 크로스 올리는 이런 형태의 공격들을 많이 진행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하프 스페이스로 많이 들어와서 공격을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다이크와 고메스가 부상으로 나감에 따라서 핸더슨이 센터백 자리로 내려와서 경기를 했습니다. 핸더슨이 미드필드에 있었을 때 공을 아주 잘 뿌리는 좌우 쪽으로 잘 뿌리고 아니면 전방으로 뿌리는 그런 역할을 잘 했었는데 핸더슨이 센터백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그런 능력을 잊어버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경기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거는 핸더슨이 그런 역할을 안 하고 그 앞에 있었던 삼선에서 미드필더 선수들이 좀 공을 뿌리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핸더슨이 직접 후방에서 전방으로 아니면 사이드로 공을 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핸더슨이 수비 뒷공간으로 공을 뿌려서 살라가 잡아서 좀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전 수비 또한 아주 훌륭했습니다. 풀백들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전방 압박을 같이 참여하였고 그로 인해서 리버풀이 볼을 많이 차지하고 볼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었습니다. 또 잘해주었던 점은 이 두 센터백이었는데요. 핸더슨과 그다음에 이번에 이적해온 카바크였습니다. 전반전에는 이 두 명이 레시터 공격수 바디와 메이슨을 아주 껌딱지처럼 붙였었어요. 그래서 바디와 메이슨이 공을 잡기도 전에 공을 커트하거나 아니면 달리기 전에 같이 계속 따라 붙으면서 레시터 시티의 그 역습을 계속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전 마지막에 한두 차례 선수를 놓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그 외의 전반전에는 이 두 명의 센터백이 정말 훌륭한 수비를 잘 해냈습니다. 후반전 68분에 리버풀이 선제골을 먼저 넣게 되는데요. 저희가 맨유와 FA컵 경기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긴 시간 동안 승리가 없었던 리버풀이 승리에 대한 맛 아니면은 승리란 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감각을 좀 익히기 위해서 70분 후반부터는 조금 완전 틀어막고 수비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경기에서 68분에 골이 나왔어요. 조금 이른 시간에 골이 나왔죠.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리버풀이 지금 이 시간대부터 계속 틀어막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 후에 좀 틀어막아야 되는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클럽의 결정은 계속 그 전 상황과 똑같이 공격하는 거였어요. 반대로 레이스터 시티는 홈에서 리버풀에게 선제골을 먹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기들이 했던 똑같은 패턴을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레이스터 시티의 동점골은 프리킥 상황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거는 리버풀의 전술적인 실수다 아니면 어떤 한 선수의 실수로 이 골이 들어갔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레이스터 시티의
하지만 레스터 시티의 두 번째 골 그리고 세 번째 골을 보시면은 이번에 이적했던 카바크의 실수를 조금 볼 수 있었어요. 두 번째 골에서 보면은 카바크 선수와 알리송 선수의 100% 커뮤니케이션 미스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디는 침착하게 골을 만들어냈어요. 전반전에 제가 리버풀 수비 두 센터백을 칭찬했던 거는 메이슨과 바디를 좀 껌딱지처럼 잘 붙어 있어서 그들이 공을 잡거나 아니면 역습하려고 뛰어들어가는 걸 잘 차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골에서 보면요. 세 번째 골에서 물론 카바크가 자신의 맨마킹 선수는 바디다, 메이슨이다, 중앙 공격수다라고 생각했어서 이 반스를 놓치는 반스를 놓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 중앙으로 들어가는 모든 선수는 카바크가 조금 맨마킹 했어야 되는데 그 맨마킹을 한 번 딱 놓침으로써 그냥 마지막 세 번째 레스터의 세 번째 골로 세기골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은 카바크 선수가 골키퍼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자기 맨마킹 선수 중앙으로 들어가는 선수 맨마킹 선수를 좀 놓쳐서 골이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선수는 카바크 선수는 원래 리버풀에서 뛰었던 선수가 아니라 새로 들어온 이적생이었다. 경기를 하면 할수록 리버풀 수비와 그리고 리버풀 동료들과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거고요. 그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경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레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풀백들, 제가 그전 경기를 봤었던 그 풀백들이 나오지 않고 리카르도와 아마티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리카르도는 수비적인 능력도 어느 정도 해주지만은 그것보다는 공격적인 능력이 좀 뛰어난 선수로 알고 있어요. 스피드가 아주 뛰어나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그러한 공격적인 능력을 많이 볼 수 없었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비적으로 엄청 잘해주었어요. 리카르도 선수가 공격적으로 많은 면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 앞에 있는 선수 하비 반스는 이 경기 엄청 미쳤어요. 진짜 잘했어요. 하비 반스는 제 생각에는 나중에 원톱까지 이제 바디가 은퇴하게 되면 하비 반스가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톱으로서 스피드도 아주 출중하고 경기 진짜 많이 뛰어주고 넓은 영역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니시 또한 아주 깔끔합니다. 리버풀이 전반전에 다양한 루트의 공격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리버풀이 이러한 전술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리버풀이 사이드에서 공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머지 선수들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배치인데요. 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마네고요. 그 밑으로 로버트슨이 있고 하프스페이스에 커티스 존스가 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에는 피르미누가 중앙에 있고요. 골대 정면에 위치하고 있고 살라가 하프스페이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밀러가 그 밑에 6번 역할로 14존을 좀 마크하고 있고요. 바이날돔은 조금 수비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냐. 기본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는 이 사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하프 스페이스를 좀 골대 쪽으로 좀 더 옮겨보려고 해요. 그래서 골대 마지막 니어포스트와 페널티 박스 이 선라인을 하프 스페이스로 치고 이 공간으로 피르미니가 조금 움직여야 된다. 이 피르미니가 움직였기 때문에 하프 스페이스로 빠졌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골대 앞을 살라가 채워주고요. 이 뒤에 공간이 많이 남잖아요. 이 뒤에 공간을 아놀드가 채워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커티스 선수는 공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선수는 어떻게든 계속 움직일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바이날든 같은 선수는 좀 더 올라와서 4존의 하프 스페이스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커티스 존스나 로버트슨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아무렇게나 자유롭게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움직일지 몰라요. 하지만 이 영역을 채워줘야 되는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선수를 바이날둠이나 밀러가 좀 채워주고
만약에 이곳을 바이널즘이 채워준다 그러면은 밀러는 당연히 여기에서 빠져 슈팅을 때려서 만약에 골키퍼가 펀칭하거나 수비가 거대했던 볼을 밀러가 다시 차지하는 이런 형태의 좀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게 꼭 누가 어떤 선수가 이 하프 스페이스에 있어야 된다, 이곳에 있어야 된다, 존 C에 아니면 존 하프 스페이스의 3존에 14존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 대신에 다른 선수들이 이 자리가 비었으면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돌아가면서 이런 공격을 한번 해보면 좀 더 공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버풀 대 레스터 시티 경기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